커플이 됐죠? 내란 이후 민주당 김기표 의원, 조국당 박은정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서초 멤버시고 또 동시에 검찰 출신이어서 딱 이 사안에 적합한 해설자신데, 저희가 이제 브리핑 시간에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드러내는 글과 댓글 정도 보긴 봤는데, 그 연락해본 혹은 지금 전해 들은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내부에서? 이건 2,300명의 검사들 납득하지 못하는 처사이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2,000명, 300명의 검사들이 이 난로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난로. 71년간. 난로 계산과 네. 날벼락을 맞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이해 안 간다고. 가장 놀란 사람은 윤석열 본인이죠. 윤석열 검사가 스스로 난로 계산해서 검사 때 일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아는 검사들하고 이게 통화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말이 안 되듯 똑같은 법이 강도로 그렇게 있다고 똑같은 네, 강도로. 법을 제가 한번 띄워봐 법이. 주시겠어요? 법이 그렇게 돼. 보면은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은 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때도 저희가 날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랬죠. 근데 저걸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날로 돼 있어요. 날로부터 날까지. 다 날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실무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이 들어오면 네. 보통 이제 시간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날로 하지만 보통 날로 그래도 요거는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시간으로 의문은 좀 이제 했었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신문하는 실질심사라고 하는 거, 날로 돼 있어요. 그거는 날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전혀 이론이 없어요. 10년 동안 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판사 하나가 시간으로 해야 돼. 네. 아니, 하면 7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왜요? 하고 검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한 거를. 이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이건 없는, 너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선임공노할 짓이라고 네. 생각해요. 따고 친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그러니까 애초에 그 취소 그 청구를 한 것부터가 저거, 그러면 판사가 이것은 시간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석방을 시키고 즉시 한 거도 검찰이 안 할 거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짠 거죠. 다 같이. 그런 빅브라더 어둠의 세력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아까 네. 이제 노무사 앞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보석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게, 보석은 무기 사형에 처하는 범죄에 대해서 보석을 못 해주도록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필요적 보석 사유의 그러니까 예외. 보석을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제기를 이 게시판에 글을 쓴 그 네. 박철환이라는 분은 그런 식으로 썼던데, 저는 만약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기서 당연히 즉시한 거에 하면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노력도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한 거 포기해 라고 할 거를 알고서 다 진행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 할 필요도 없는 검사장이 하루 종일 한 거 아니겠는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넘겨보려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넘겨놓으면 나중에 판사 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해가지고 넘어올 것이고, 그럼 내가 즉시한 거를 포기하고 풀어줘야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요. 검찰의 그 행보들은 그 전부터도 이상했죠. 왜냐하면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머리가 해서 있어요. 불허했으면 바로 기소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맞아요. 신청을 했어요. 그때 또 한번 시간이 지나. 24일날 하고 25일날 또 그렇죠. 하고. 네. 그러면은 26일이 만기가 된다면, 그럼 통상적으로 저희가 초임검사 때부터 구속 만기날 기소하지 못하도록 그 검사실에 달력을 붙여놔요. 그 구속 하루 이틀 전에는 기소하라고. 그런데 만기날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정치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고서 하는 거 윤석열 아니에요? 따라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직위원에 따르면 그 만기 26일 9시 7분에 이제 만기라는 거예요. 저 직위원에 따르면은 이제 만기가 검사장 회의 때문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체포적부심 214조의 23항에 따르면,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시면 그 체포적부심 시간을 붙이면은 검찰은 26일 오후 7시 39분이 만기이긴 해요. 둘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소를 6시 52분에 했으니까 검찰은 저 체포적부심 시간까지 붙이면은 어쨌든 시간 내에 기소를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죠. 적부심 시간도 여기 사립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위원이 저걸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214조의 23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저걸 빼는 것은. 날로 계산하라고 하는 그것도 위반하고. 문구도, 예. 그리고 이 적부심 관련도 체포적부심도 당연히 구속기간에 넣어야 되는 건데, 산입하지 않아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건데, 저거를 위반해가지고 저걸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검찰이 잘못했냐 법원이 잘못했냐 이거를 따질 필요는 둘 없지만, 다 짜고 쳤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방금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체포적부심 시간은 당연히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빼는 것이 혹시 갸웃거릴지라도 시간을 빼는 건 빼야죠. 그거는 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까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기간 내에 한 것은 저는 맞다고는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체포적부심 그거 빼는 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린 거예요. 예, 그걸 빼버려서 그러니까 말이 지기현은- 되게, 자기가 말이 되게. 자기만 말이 되는 거 예, 아니야? 자기만 말이 되게. 처음부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위해서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죠. 근데 구속적부심을 인정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안 안 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체포적부심을 날려서 결론에 맞춘 거예요. 결론에 맞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물론 검찰이 천인공노하게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은 비난할 수 있지만, 명확히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되거든요. 아마 그 공소를 제기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구속 기간 내인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검사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는 맞는데, 지기현 판사가 결론을 풀어놓는 걸로 정해놓고 안 되니까 체포적부심 10시간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급하게 된 거예요. 예. 그 검찰총장 심우정이 어떻게든 최대한 지연시켜서
넘겨 여기까지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넘어가는 것까지는 못한 거지. 그까지 못한 그까지는 거죠.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체포적부심까지는 산입한 다음에 자기는 만땅을 채운 건데 그러니까 40분 전에 기소한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소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소장도 써야 되죠. 증거 목록도 작성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검사장, 고검장 이렇게 회의 소집하면 그 시간 내에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수사팀에서는 다 준비했죠. 타이트하게 다 준비를 해놨죠. 그 안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심우정의 역할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한. 플랜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플랜을 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네, 너는 최대한 네, 지연시켜. 그래요. 근데 네. 검찰총장이 시간으로 계산 체포적부심까지 뺄 거는 몰랐을 테니까.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대한 느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넘겼더니 이제 그다음에 판사의 역할이죠. 그렇죠. 판사가 그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떡하지? 법에는 체포적부심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리해버렸죠. 지기현 판사가 진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 진짜 판사가 그렇죠. 이적이라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네.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공수처 수사권 어쩌고 하면서 대법원 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필요한 그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만나가려고 한 거지. 공수처 수사권이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전에 이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또 체포적부심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또 적법하다고 한 것을 또 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자기는 근데 공수처 수사권이 없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 해석이 그냥 일단 풀어주고 해보자 이렇게 결정문을 썼는데 아니 그럼 지기현 판사가 이게 자기가 주임 판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지. 그걸 주임 판사가 그걸 판단도 안 하고 대법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석을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대법관- 1심 판사예요. 2심 판사예요. 대법관 옆에 가가지고 뭐 시중이나 들지 뭐하러 2심 판사를 합니까? 지기현 판사가 이거 악의적인 결정이에요. 지기현 판사가 명백하게 한 것은 날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으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사에서 그걸 빼기로 명확하게 돼 있는 거를 그걸 산입했다. 산입했다는 것.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속권이 도과했다고 이거는 판단해버렸고 71년 만에 처음 있는 처음이에요. 일인데 네. 처음 있는 일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한 예, 한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서 완전히 두 가지 법 해석을 위반이죠. 한 거죠. 그렇죠. 네. 완전 법 위반입니다. 네. 입법행위예요. 입법행위. 그러니까 김경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만약에 날로 계산하는 게 잘못됐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적용하느냐. 그래서 고발했거든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으면 검찰이 막을 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검찰 신부정은 막을 수 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검사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총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즉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풀어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간패라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그래 우리가 실수했고 법원 말이 맞아 그렇게 해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즉시항고 안 하면서 그건 또 따로 다투겠다고 법원에서 하잖아요. 다투겠다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오셨을 예. 때 했던 코너에서 검찰이 수사권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건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고요.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청법 2조에 규정된 수사 범위, 그다음에 공수처법 수사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권은 경찰과 같이 경찰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수사권 인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보다 더 정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당성이 굉장히 크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다. 네, 양자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똑같은 공수처법과 거예요. 둘 다 검찰청법에서 법에서 인정된 거니까. 인정된 근거는 똑같은 건데요. 그런 이유가 다르죠. 이유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즉시항고를 못하게 지휘한 것은 사실은 특수본 설치 지침에 따르면은 지금 대검은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 있는 걸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에 날로 돼 있는데 시간으로 아니하고 날로 하라고. 수사팀이 즉시항고가 법에 있어서 즉시항고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하게 하고 그 직권남용은 기수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으로 심우정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언론에 보도돼.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검찰 동호회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예, 동호회가 오해라고 합니다. 동호회라고 하는데 그 저희들 돈 내고 그랬었잖아요. 예. 여기 저한테도 문자 왔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이제 소속된 곳인가 본데 지금 회장이 한상대라고 하고 그런데 이 검찰 동호회장이 동호회원님들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 석방됐다고 문자를 돌렸다는 거예요. 네, 저도 문자 그 받았습니다. 동호회 예. 10년회 심우정 총장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우정이 거기 갔다는 거고. 저기 동호회가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 오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네. 데고 아마 그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문자 다 돌리고. 그러면 네. 동호회 그 검찰 출신들이 뭔가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저 윤석열 변호인단을 보세요. 전부 검사 출신들이 막 네. 밖에서도 막 집회 때 막 난리 연설하고 법석. 난리 법석인데 저는 저거를 보고 어떤 기시감이 들었냐면 윤석열 4년 전에 윤석열 쿠데타 감찰하고 징계하고 막 이럴 당시에 검사들 전부 다 막 다 들어붙어가지고 언론하고 합작해가지고 쿠데타 맞아요. 로 보였거든요. 업조 기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오비 검사들까지 붙어가지고 뭔가 이게 내막에 저기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다. 다들 들고 일어나서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저는 저 문자를 저도 받았습니다. 검찰
동호회 회원. 저는 안 오죠. 안 왔습니까? 저는. 좀 잘려가지고. 근데 제가 데뷔 안거 보면서 아니야?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니 저기 검찰 출신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게 이 행위를 한 것이 가타부타를 따지지 않고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검찰공화국에서 혜택을 입었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그리고 동참 저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 이런 표현이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협조를 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도 그 내란 전국에서 검찰이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그것도 확인돼야 되겠지만 아마 구속 취소 전후로 해서 저렇게 검찰 로비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네. 심우정 총장 이렇게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안과에도 오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비들 사람들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를 그만둔 변호사, 예. 검사를 본 변호사, 그 중에서도 저런 급들이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힘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저 내부에 저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헌재인데 중요한 것은 다 이런 노력들을 헌재가 인정하면 다 끝나요 사실. 사실 그렇죠. 야, 다 끝나 특검 해가지고 다 헌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헌재만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들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저는 99.9% 탄핵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 기각을 하면 감옥 안에 있는데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99.9%야. 한 0.1%가 근데 항상 찜찜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이 커넥션을 쌓아왔던 이 검찰공화국 또는 법조 엘리트들이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저렇게 길거리에 떠들기만 하고 그냥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없는 죄를 앉아서 기다릴까? 뭘 하긴 할 텐데 그게 이걸 줄 몰랐는데 이걸 했어요. 풀려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제거해 준 거예요. 보수적 판사 재판관한테 아니 내가 설사 기각한다고 쳐. 기각해도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각시켜? 라고 하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 줬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헌재 판결이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나야 하는데 지금 일단 보니까 변론제기 요청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는 안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연기되더라도 마냥 끌 수는 없고. 네, 개만은 끌 수 없습니다. 집법재판소가. 그리고 그 이제 변론제기 신청하지 않겠다는 거는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재개 신청해가지고 40여억이 투입이 되면 이게 더 나쁘다. 지금은 한 5로 자기는 믿고 있는데 6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쪽에서 5라고 세상부터 못 믿는 네, 거죠. 5, 3, 그러니까 최상목 못 믿는 거죠. 서로 지금은. 네. 그래서 만인에 대한 지금 투쟁 상태인데. 그런데 아마 변론제기 신청을 하면 최상목으로서는 뭐 임명을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런 만역이 투입되면 정확하게 6이 된다, 진짜. 뭐 이렇게 본인은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모 확보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이제 뭐라고 공지를 냈는데 하나는 평의 내용이나 이런 거 안건 진행 단계 이런 것은 다 비공개라서 돌아다니는 루머 이런 거에 속지 말아 대충 이런 취지예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때도 마지막까지 그렇죠. 했어요. 두 번째 그날도 했어요. 선거하는 날도 해요. 아침에 평의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에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공지가 이게 안 해도 될 공지를 해서 저는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중요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정 및 언론사 행동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 이런 공지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물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희망 섞인 것도 들어 있겠지만 자꾸 왜 안 하냐 언제 하냐 그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야, 지금 통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 약간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곧 이번 주는 아닌 것 이번 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왜냐하면 그 헌재가 이게 어쨌든 절차적 공정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공평하게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관례를 따라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 노무현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와 더 늦게 이거를 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박근혜 당시를 생각하면 지난주에 이미 선고를 했었어야 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해야 그렇죠. 다른 말이 안 나와요. 헌재도. 늦어도 어제 정도의 통지 절차들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저는 이런 힌트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통지가 되면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통지가 되고 통장이 되면 그때도 박근혜 때도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 날 오후 5시 몇 분에 갑자기 이틀 수요일 전에 날 했죠. 5시 몇 분에 금요일에 선고하겠다고 했고 네. 금요일 11시에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10시에도 평일이었어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 48시간도 그러니까 안 남겨놓고 통지를 했거든요. 네. 선고기를. 그러니까 아직은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수요일 날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이건 많죠, 구속 취소 많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이죠. 지금 어차피 다 예측이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구속 취소를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뭐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거기 예상 때문에. 못했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라는 이게 변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헌법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심은 한가할 것 근데 같거든요. 그걸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금요일 토요일 날인가요? 풀려났을 때 방송사에서 했던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추측한 기사는 아니고 헌법재판소 측에 그걸 해서 입장이죠. 입장을 들었는데 그때 구속 취소와 헌재와는 관련 없다 이런 말을 몇 네. 했고 그다음에 유법하게 수입된 증거가 없다 이 말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속돼서 해서 혹시 공수처가 수사한 거 그런 것까지 증거로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네. 1심 판사가 공수처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예. 공수처로부터 수집한 증거가 있냐 없다.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헌재 판결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렇죠. 이거 헌재 판결은 그 시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하는 건 진짜 막 희망에 찬 것이었고. 검찰에서 지금 기소한 증거들은 사실상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런 거 증거예요. 맞는데 만약에 판사가 이거 구속 취소하겠냐고 물어봤으면 100이면 100 절대 못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것은 무슨 구속 당시에 고문을 했거나 이런 게 드러나야 구속 취소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면 이런 압박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압박은 받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론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불가능인데. 네, 그 불가능해요. 결론을 바꾼다는 것은. 결론을 바꾸면 네.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결론 날 겁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 아멘.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공소기각 뭐 이런 거를 지금 국민의힘 뭐 이 관계자들이 운운하고 있는데 아까 김기표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 기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가지고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이 뭐 지금 명분으로는 있는데 당시에 공수처 사건만 기소한 게 아니에요. 경찰도 같이 붙여서 기소한 거예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경찰의 내란죄 수사건이 혹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 사건도 같이 붙여서 기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뭐 수사건이 없는 수사기관에 한 것이 기소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마치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렇게 되면 공소기각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거는 주장을 정말 하고 그건 있어요. 정말 아니에요. 네, 그건 예. 진짜로 그건 아니고. 알겠고 저는 이제 그건 후순이고 헌재 판단이 최우순이고 헌재만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잖아요. 유일한 기관이죠. 예. 헌재만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어지지 말아야 하니까 0.0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당이 지금 비상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헌재가 8대0으로 물론 인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강화문에 날마다 나가고 밤에 이제 밤을 하고 새가지고 예, 지금 철야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힘을 좀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의 응원을 해주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집회를 하고 주말에 그렇죠. 이번 주말에 만약에 헌재 판결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한 주라도 미뤄진다면 이번 주말 집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늦어지면 그렇고요. 아니면 주중에 지금 계속 광화문에서 매일매일 일곱 시 하고 와서 좀 네.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이라도 쓰고 또 응원 전화라도 하고 혹은 검찰에 항의라도 하고 할 수 있는 바를 시민들 다 해도 다 당사자라서 그러니까 그렇죠. 김대중 선생,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벽에 대고 여기라도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서셔야 그러니까 돼요. 헌법재판관 분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뭐 헌재 그 게시판이 막 지금 네, 도배가 그거는 됐다고 막 하고 있고 그렇죠. 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그렇습니다. 0.01도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걸 막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그 표현입니다. 예, 파면이 되면은 그 이후에 바로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예, 하면 지금 되면은 이 모든 걱정은 일반인으로 사라져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파면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답답한 또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